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최근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한두 달 새에 몇 억씩 뛴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더니 전국의 평당 분양가가 7월 기준으로 1,600만 원을 넘어섰어요. 1년 사이에 12%가 올랐는데 서울만 딱 떼놓고 봤더니 평당 분양가가 3,200만 원. 1년 사이에 13%가 뛰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축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 아니다 이러다 만다. 갑론을박 중인데 앞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될까요? 제이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너무 헷갈려요. 일단 저는 그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는 1번 심리지수가 변한다. 2번 금리가 변한다. 3번 뭔가 안 보던 정책이 나온다. 요거 세 개 중에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리. 근데 금리가 지금도 여전히 높고 어쩌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한동안 금리 변화 없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최근 시장에 대한 총평, 지금 우리 대표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종합해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조만간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또 확실하게 발표를 한다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추진해서 공급을 제때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하고 수요자하고 감안하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난 7월부터 오는 올 1월까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조금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통제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은 금리가 오르면은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이 조정됐는데 1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5.5에서 기준금리가 멈춰 있는 상태고 반면 우리나라도 3.5에서 2%포인트 갭이 있지만 더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내리면은 내리지 올라갈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거예요. 부동산은 잘 아시겠지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강북 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 서울, 수도권, 지방 같이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입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공급 부족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예컨대 보면 그래 지금 신축이 작년 재작년보다 좀 덜 지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그래도 지금 준공 앞두고 있는 데들이 제법 많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이 신축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구축 매물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구축 매물들도 늘어나는데 이것도 공급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주택자, 1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는 것도 이걸 공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은요. OECD 국가들 평균 주택 수가 인구 1000명당 450에서 650가구 사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서울 수도권을 감안하면은 네. 390가구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집을 원하는 것 대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집의 수가 남들보다 적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고 그걸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250만 호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발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세부 추진 사항을 네네. 마련해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이라는 게 그럼 계속 우상향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가격은 새로운 가격이 창조됐다가 또 그 새로운 가격이 파괴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단위로 보면은 가격은 올라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꼭 가격이 뭐 쭉쭉쭉 올라간다. 이런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디에 사느냐, 내 집 마련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틀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이어가 볼까요? 최근에 향후의 집값 전망이나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오를 것 같다. 근데 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집주인들이 집을 던지느냐.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회수하거나 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더 오르면 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내놓고 1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전세 살지는 않을 거예요. 대기 수요다. 네. 갈아타기 수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거는 내가 좀 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주택자, 3주택자들이 내놓는 것은 세금을 고려한 매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부세 관련으로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내놓는 겁니까? 다주택자가 많이 내놓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가 실수요로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입니까? 그게 이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남 3구의 송파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서초구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갈아타기 수요가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을 기회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지방에서는 혹은 서울 안에서도 강북 일대에서나 혹은 비강남의 다른 지역들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소리다. 우리 동네는 지금 전세금도 빠졌고 매매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기라는 게 올 때는 어디를 막론하고 대부분 오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격차가 있는 채로 쭉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편의시설 인프라가 좋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은 뭐 우상향할 것 같은데 또 그런 시설들이 조금 더 열악하거나 교통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은 지역들의 가격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부산도 같이 오르고 제주도 같이 오르는 건 아닌 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입지마다 극명하게 달라질 거다. 자, 서울에서 최근에 이 집값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청약시장이에요. 청약시장을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당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가가 뭐 한두 달 새에 억씩 올라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가 집값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앞으로 뭐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 네. 인건비, 또 토지 공시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가 이런 토지 원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분양가에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년 전, 2년 전보다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분양가가 이제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요. 자, 분양가가 상승하면은 기존 구축 아파트의 가격을 밀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가격은 뭐 상승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못한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근데 지금 구축하고 분양 시장에서 서로 어찌 보면 약간 이게 뭐 선순환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악순환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내가 분양하려고 봤는데 그 동네 구축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거기에 키를 맞춰서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느라 분양가 올렸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분양시장을 보는 이 구축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와서 깃발을 딱 꽂고 신고가 수준으로 올려놓으니 구축이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시장의 가격 영향은. 그러니까 뭐 닭하고 달걀 뭐가 먼저냐 이 얘기하고 네. 똑같은 건데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구축은 신축을 보면서 여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신축 가격 이상으로 따라갈 거다.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 네. 같고요. 신축은 저거 봐라 구축도 저렇게 올랐는데 이거 분양가 이거보다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인건비도 엄청 올랐다. 그거 감안하면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수요자들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게 이순자님도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지금 분양가로 대관절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다. 엄청 비쌉니다. 금리도 높고요.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모자를 다 벗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캡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모자 다시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는 강남 3구 용산구는 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주변 가격보다 싸니까 로또 당첨만 온 거죠. 되면 로또 당첨이다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벗겨놓으면은 뭐 가격은 뭐 알아서 올리겠죠. 알아서 올리는데 그런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라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육주책에서 아무래도 강남 3구 용산구는 이 규제 해제를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지역은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로또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당첨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부자가 되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이 크거든요. 아,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7095님 재밌는 비유를 해주시네요. 아니 거 신차값 오른다고 중고차값이 폭등합디까 하셨는데 신차가 출고가 빨리 안 되면 또 중고차 값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니까. 그냥 복잡해요. 일단 그러면 정부가 집값이 요즘 약간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라고 판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추석 전에 공급대책 내놓는다. 이 공급대책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온다. 이거 집값에 영향을 좀 줄까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앞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되면은 집값 안정에 집값 올라가는 걸 조금 막겠구나, 억제하겠구나.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지금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입주 물량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허가나 착공도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거보다는 입주 물량이 올해 얼마냐 이게 시장에는 이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냐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거든요. 네, 수요는 단기적으로 탄력적이지만 그래서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가야지만 탄력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때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정선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규제하니까 더 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무관심이 최고. 약간 여드름같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 쭉 보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 산이 아닌데 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요 대표님 헷갈리는 게요. 지금 공급 얘기도 하셨고 금리 말씀도 하셨는데 과거에 집값이 무섭게 올라갈 때는요. 공급이 안 적었거든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집값이 올라가고 반면에 공급이 줄어들었는데도 집값이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금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 2008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2008년 말에는 3%로 내려왔고 금리가 3%에서 2.5 대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금리가 좀 비쌌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금리 때문에 좀 통제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18년, 19년 들어서는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예, 엄청나게 공급량이 40만 호, 50만 호, 2017년도에는 43만 4천 호, 2018년에는 50만 3천 호, 2019년에는 44만 3천 호가 이제 공급이 됐거든요. 이게 평년 대비하면 거의 2배 수준이잖아요. 2배 이상 공급이 됐는데 근데 집값이 그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폭등을 했어요. 네. 이때 저금리의 영향이었죠. 금리가 이때는 2017년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 네. 2018년에 1.75%, 2019년에 1.25, 2020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0.5%까지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자, 이 금리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금리는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금리의 힘이 네. 내 집 마련의 동력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근데 지금은 왜 그래요? 지금 금리 비싸잖아요. 금리가 비싼데 네.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집 마련을 미뤘더니 집값은 결국은 올라가더라. 이러한 이제 학습 효과를 거치면서 하반기, 상반기에 가졌던 금리의 그런 불확실성, 아직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가 되면서 실수요자들이나 네.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는 그런 지금 기회로 보고 시장은 또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실수요자들은 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기회를 봅니다. 근데 올해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저금리, 상대적인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돈을 꿔주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올해 영향을 미쳤다. 거래 건수도 늘렸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년 이후로 연장이 안 되면 원래 1년 한시만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럼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집값은 항상 뭐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내 집 마련은
힘들거든요. 그럼 네. 내년은 네, 지금처럼 올라가진 않는다. 내년 총선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는 그럼 집을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 중에 고민한다면? 이제 그 차이가 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가더라가 국민 KB 주택 매매 지수를 보면은 네. 매매 지수가 86년부터 뭐 쭉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 매매 지수를 보면은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가격은 올라와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언제 사느냐보다는 어떤 걸로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제2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